2017년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1987은 단지 장준환 감독의 신작이라서 기대했던 영화입니다. 장준환 감독은 2003년에 지구를 지켜라가 개봉하면서 평단으로부터 극찬을 받았습니다. 비록 흥행은 실패했지만 장차 한국 영화계를 이끌어갈 제목으로 지목됐을 정도였죠. 개인적으로도 당시 이 영화를 보다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담컨대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B급 영화의 정서를 거하게 풍기는 언중유골 같은 블랙 코미디를 본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돌이켜보면 제작이 되고 개봉까지 했다는 게 신기합니다. 그 때문인지 엄청났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장준환 감독은 오랜 시간 동안 발자취를 감췄습니다. 중간에 카멜리아라는 영화를 공동으로 연출하긴 했는데 개봉조차 하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구를 지켜라로부터 10년이 흘러 기억조차 흐릿해졌을 때서야 신작인 화이를 발표했습니다. 대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전작에 비해 훨씬 좋아졌고 저도 재밌게 봤지만 장준환 감독에게 바랐던 영화는 아닌지라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여러가지 상징과 은유를 통해 더 깊고 많은 이야기를 전달하려는 재주만큼은 여전하더군요. 주연을 맡았던 여진구가 얼마든지 훌륭한 성인 연기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영화기도 했고요.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두 영화 모두 추천합니다. 단, 지구를 지키라는 호불호가 크게 갈릴 영화라는 건 꼭 유념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각설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1987을 기다렸는데 제게는 여러모로 흥미로웠던 동시에 아주 작은 아쉬움을 남기기도 한 영화입니다. 1987은 제목 그대로 1987년이 배경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전두환 정권의 종말을 고했던 6월 항쟁의 도화선과도 같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룹니다. 우선 이 사건을 잠시 살펴보면 당시 대학생이었던 박종철은 남영동에 끌려가 고문을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용케 외부에 이 사건이 알려지긴 했는데 책임자가 변명이랍시고 한 말이 어찌나 가관인지 아직까지도 유명합니다. 도서관이 책상을 탁 치니 헉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너무 황당해서 영화적 각색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100% 실화입니다. 전두환 정권의 횡포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예죠. 좀 전에 여러모로 흥미로웠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것부터가 그렇습니다. 장준환 감독은 지구를 지켜라와 화이에서 1980년대에 살짝 발을 걸치는 것 같더니 이번 영화에서는 아예 대범하게 정면으로 응시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1987은 일명 땡전 뉴스로 선전포고를 연상시키면서 막을 열고 마지막에는 누군가의 그 유명한 연설을 담아서 마칩니다. 어쩌면 1987년의 주역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자란 세대로서의 소감이나 헌사 같은 심정을 담아서 연출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는 제 취향과 별개로 대단한 호소력과 파급력을 지닙니다. 참고로 남영동의 대공분실은 반공정신의 기치하에 국보법을 위반한 자를 조사한다는 미명으로 지어졌으나 언제부턴가 뒤로는 독재 정권의 해가 되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다가 고문한 곳으로 악명이 자자합니다. 지난 2012년에는 정지영 감독의 남영동 1985라는 영화에 등장하기도 했고 건축학적으로도 논란을 남겼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1987은 그렇게 대대로 길이 남을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으로 향하면서도 기존과는 조금 다른 길을 택합니다. 이 영화는 관객에게 사건의 전모를 전달하되 어떻게 밝혀졌는지보다는 누가 밝혔는지에 방점을 찍습니다. 그 일환으로 보통 한두 명의 캐릭터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인간 군상에게 비중과 분량을 골고루 배분해 카메라 앞에 세웁니다. 제가 1987을 보다가 가장 놀랐던 게 바로 이것입니다. 미처 몰랐는데 출연진이 그야말로 드림팀이더군요. 주연과 조연 그리고 단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면서 시종일관 우리를 놀래킵니다. 특히 이 사진으로 잘 알려진 우연씨가 치안본부장을 연기하는 걸 보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입니다. 다들 연기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예컨대 박종철 군의 아버지로 나온 김종수 씨의 연기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보고 있노라면 그 짧은 시간에도 제 심장이 함께 부서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토록 인상적인 연기를 펼치는 배우들이 즐비하지만 1987은 어느 한두 인물에게만 주역으로서의 인물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특이하게도 김윤석이 연기한 박 처장만이 악이 축인 것처럼 독보적으로 두드러지는 한편 그와 직간접적으로 얽혀 대립하는 여러 명의 에피소드를 나눠 가집니다. 역사적 의의와 이 영화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고려하면 각본이 탁월한 선택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의 스포일러 리뷰에서 말씀드린 영웅주의의 재정립과 동일한 맥락을 지닙니다. 즉,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과 6월 항쟁은 결코 한두 명의 영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며 지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암담했던 시대에도 적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 용기와 의지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영화 속에 보여지는 현상이 비단 30년 전의 시간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걸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결국 그런 의미에서 1987은 곳곳에서 일어난 음모와 계략을 좌시하지 않았던 실존 인물들을 대거 조명합니다. 더군다나 대부분이 실명을 사용합니다. 김태리가 연기한 연희 정도만 가상인물인데 그는 바로 이 거대한 물결의 파동이 일어나는 광경의 목격자이자 관객의 감정이입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유도제의 역할을 합니다. 이를테면 영화 속 인물과 현실 속 관객을 묶어주는 매개차라고 할 수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저는 1987의 작은 흠결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연희가 누군가와 엮이는 몇 번의 장면은 영화의 톤과 흐름에서 벗어나기 일쑤입니다. 다분히 대중성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데 지극히 사적인 제 취향과는 거리가 멀어서 불필요해 보이더군요. 개연성이나 설득력을 획득하는 것도 무리가 따랐고요. 더 나아가 연희를 통해 과하게 감정을 투영하려는 시도 역시 아쉬웠습니다. 덕분에 결말에 다다르면 진한 호소력과 파급력을 전달하긴 하지만 좀 더 냉정하고 차분하게 목도했더라면 어땠을까 합니다. 과거와 현실의 데칼코마니만으로도 충분히 큰 힘을 발휘했을 것 같아서 지금의 결과물은 약간의 과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과 함께와 더불어 1987에서도 빠지지 않는 신파적 요소를 보면 흥행을 담보해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대중상업 영화의 특성이자 한계란 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관객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걸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이 정도를 제외하면 딱히 문제 삼고 싶은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탄탄한 연출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건에 갇혀있던 인물들을 생생하게 담아낸 촬영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잘 보시면 1987의 카메라는 대부분의 경우 인물을 잡을 때 집요할 만큼 좁은 구도를 고집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여러분도 영화를 보시면서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울러 김경찬 작가의 각본은 이 영화가 지닌 좋은 완성도의 초석입니다. 여러 인물과 에피소드를 다루면서도 그 중심에 박 처장을 놓은 구성은 자칫 산만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의 방향으로 응집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장준환 감독의 연출과 함께 인물을 묘사하는 것에도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박 처장을 얘기하면서 악의 축인 것처럼이라고 표현했으나 어쩌면 그도 분단의 역사가 낳은 희생자일지도 모른다는 여지는 남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 처장을 두둔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물의 입체적 묘사는 영화를 통해 사건의 본질을 이해하고 원인을 파악해 재발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흔히 말하는 막장 드라마나 아니한 영화는 이걸 오용해서 악당에게 면죄부를 남발하는 게 같아서 문제죠. 여담이지만 1987은 실화와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다고 한 걸음 물러서는 자막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겸손한 자세에 비해 막상 영화를 보면 디테일한 장면과 대사까지 고스란히 재현합니다. 영화를 보시기 전이나 후에 그걸 찾아보시면 재미와 의미를 모두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딱 하나, 저렇게 뜨겁게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씁쓸하고 허탈한 걸 지울 수 없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박종철 군이 잡혀가는 계기를 제공했던 자가 나중에 어떤 짓을 했는지, 가상화폐 열풍이 부는 데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크게 작용했는지 등을 보면 한때의 열망쯤은 금세 사그라지고 말게 하는 참담한 현실의 벽을 보는 것만 같아서 개탄스럽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1987 같은 영화가 필요한 걸지도 모를 일이죠. 과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될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1987의 가이드 리뷰였습니다.